인베디드는 이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설명이 없어요. 인베디드가 이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 거냐면 나는 프로그래머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웹 프로그래밍, AI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뭐냐면 범용 컴퓨터에서 보통 동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웹 프로그램이나 AI 프로그램,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은 이런 범용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나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개발을 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에서 개발 툴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코딩을 다 합니다. 코딩 된 거를 내가 웹서버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 코드를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잘 돌아가면은 그 코드를 서버에다가 이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요.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나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은 코드를 딱 이제 짜요. 그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은 컴파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컴파일에서 나온 결과를 제가 만든 기계에다가 그 만든 파일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품이 나오기까지 과정,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정확히 인베디드가 뭘 하는 건지 점점 제가 좀 살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이 나오게, 그러니까 인베디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 첫 번째, 기획을 합니다. 인베디드 어떤 장치를 하나 만든다고 쳐볼게요. 네스트, 보일러 조절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획 단계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겠죠. 이거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위에 이사님이나 어떤 이제 제품 기획팀이 뭐가 돈이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막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아이템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건 기획 단계예요. 이 기획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만들까라는 것들을 이제 하죠. 그러면 여기서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 기기 있잖아요. 이런 기계를 만들려면 뭐예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기구를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한 기구라는 건 뭐냐면 요 장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 껍데기인데 이게 어떤 장치냐면 돌리면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돌리면 돌아가는 구조, 이것도 다 기구잖아요. 이 기구를 설계하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베디드 프로그래머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대표면 그것까지 해야겠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기구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걸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 기구도 어느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이걸 돌리잖아. 따다다 돌리면은 돌린다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신호를 감지해서 돌릴 때마다 여기 숫자도 표현이 되고, 그쵸? 표현이 되면서 이 표현된 값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뭘 만들어야 되냐? PCB 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드라고 하는데 PCB 위에 부품이 올라간 거죠. 이런 장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장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돌리는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돌리고 감지했을 때 온도 조절하는 장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LCD 판하고 연결된 뭐 숫자를 표현하게끔 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PCB 보드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 PCB 보드를 만드는 거는 인베디드 개발자 중에 뭐냐?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잖아요. 근데 나는 인베디드 하드웨어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냐면 이 PCB 보드까지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획이 되면은 이 PCB 보드 뭐 회로도 설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부품 조사, 부품 선정도 합니다. 이거라고 치면 여기에 어떤 칩을 사용할 건지, 메인 칩. 우리는 뭐예요? STM사의 암코어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메인 칩을 뭘 쓸 건지, 뭐 저항을 뭘 쓰고 주변 센서는 뭘 쓰고 어떤 식으로 제어할 건지 이런 부품들을 다 선정을 합니다. 하드웨어 개발자가. 부품 수급이 잘 되는지, 요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부품이 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 단계에 한 요 정도 한 5만 원에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원가가 한 2만 원에는 만들어져야 뭐 유통 뭐 마케팅비 다 하고 그래야 남잖아요. 부품이 얼마인지 이런 거부터 해서 공급이 원활한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부품 선정을 하고 부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부품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거예요. 회로도 먼저 그려도 돼요.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이긴 해요. 자, 그럼 회로도는 뭐냐? 이런 거를 이제 회로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인베디드 개발하려면 회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메인 칩이라고 치고 이게 그리고 메인 칩과 어떤 부품들, 센서들 이런 어떤 장치, 부품, 주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요 부품들 간에 이렇게 선을 잇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선을 연결하는 거랑 비슷해요. 도체로 연결된 거랑 같아요. 자, 도체 이런 용어들은 뭐냐? 다 이게 전기전자 영역이에요. 회로도는 뭐냐면 부품들을 하얀 백지 위에 딱딱딱 놓고 그 다음에 그 부품들 간에 선을 그으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서 놓은 지도 같은 그거를 회로도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회로도를 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트웍 작업을 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다 하드웨어 개발자가 하는 작업이에요. 아트웍이라는 건 뭐냐면 회로도를 그렸잖아요. 근데 회로도는 이 부품들과 이 부품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표현한 거지 실제로 어떤 제품으로 나올지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메인칩이 있잖아요. 메인칩. 메인칩이 있고 여기 부품이 있잖아요. 이거를 회로도로 만약에 그리면 이런 부품이 있고 이런 부품이 있다. 그리고 핀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할 거다. 회로도를 그렸어요. 이거를 뭐냐면 실제 장치 PCB 기판에 아까 얘기한 메인칩은 요따가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다른 칩은 여기다 놓을 거다. 요거는 정확히 선을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간격 몇 센치부터 해서 선 길이 몇 센치 이런 거 내가 나올 실물과 똑같은 부품들 배치와 어떤 식으로 선을 연결하는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막 꽈서 해야 돼. 그럼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트웍 작업을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요것도 이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전문가한테 요청하면 뭐 300만 원 뭐 넘게 들어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아트웍 작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커버 파일을 만들어요. 아트웍 작업은 오토캐드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려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포토샵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쓰는 일러스터 그런 것처럼 아트웍 작업을 하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몇 천만 원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커버 파일이라는 생성을 하는데 이런 거랑 같아요. 일러스트로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장을 할 때 PNG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결국에 이제 PCB 회로를 만들 거거든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 뭐예요? 실물이 나와야 된다면 실물. 이런 실물이 나오려면 사람이 한 것 같진 않죠. 이 기계가 이 판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런 판을. 이건 부품이 없기 전에요. 이런 판을 만들어 주는데 이 판을 만들어 주는 기계가 알아듣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뭐 커버 파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커버 파일을 그 기계에 이제 입력을 하면 그 기계가 그대로 초록색 기판에 인쇄를 해주는 거예요. 삑삑삑삑삑삑삑 막 이러면서 나는 오토캐드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커버 파일을 만들어서 업체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업체는 뭐냐면 PCB를 만드는 업체가 있죠. 커버 파일을 딱 전달해줘요. PCB를 인쇄해 줍니다. 그리고 PCB를 인쇄해 주는 과정은 어떠냐? 그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딱 그 PCB가 나오면 초록 기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뭘 하냐? 부품을 실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품 구입하고 보통 PCB 만드는 거하고는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부품을 실장한다 라고 해요. 그 부품은 뭐냐면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납땜을 한다. 이 기판에 이런 부품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계가 하는 거는 뭐 몇천 장 막 이렇게 할 때 보통 사용하고 하나만 만든다. 우리 같이 그냥 뭐 테스트 보드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에 뭐 몇십만 원, 뭐 몇만 원 주고 사람이 일일이 붙여줘요. 근데 나는 납땜을 잘한다. 그럼 뭐예요? PCB만 갖고 와서 이런 인두기를 통해서 일일이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뭘 만드는 거냐? 이런 상태의 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이거 하나는 구입을 꼭 해야 돼요. 개발보드예요. 개발보드. 요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작업을 사전에 다 한 거예요. 하드웨어 개발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사온 거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코딩을 해서 여기다 넣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용할 건데 가운데 있는 게 메인 칩이고 여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올려서 어떤 테스트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드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냐? 기본 테스트를 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혹시 쇼트 나는 건 없는지. 쇼트 이런 용어 다 모르시죠? 모른다고 할게요. 제가 왜 전기 기본 상식을 강의를 하냐면 이걸 모르면 보드를 여러분들이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보드가 망가지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내가 보드를 뭐 2만원 주고 샀는데 망가뜨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위에 회로도도 그리고 PCB도 하고 다 왔는데 하드웨어 설계한 사람이 잘못 설계할 수도 있어요. 나는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잘못 설계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테스트 해보고 이런 잘못 설계가 됐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로도를 고치고 PCB 아트웍도 다시 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과정이 한 번에 잘 되면 진짜 아주 나이스한데 보통 두세 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프로는 뭐예요? 한 번에 하는 게 최고긴 하죠. 하지만 한 번에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의뢰자가 이것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 번 PCB를 작업하는 경우가 있죠. 다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콘스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기본 테스트 하고요. 그러면은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오류가 날 때마다 그거 고쳐서 뭐 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 보통 점퍼를 날린다고 해요. 회로도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PCB 기판에 그거를 칼로 긁어서 뭐 끊고 전선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서 뭐 한다던가 임시로 어쨌든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개발자가 이제 제공을 해줘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드웨어 개발자가 해야 될 필수 코스예요. 자, 이제 뭘 하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코딩을 하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바로 올리면 좋은데 우선은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보드가 오면 기본적인 걸 테스트 해봐요. 그냥 뭐 헬로 월드 정도 뭐 출력해본다던가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면 보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이제 작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드웨어에 딱 하나의 칩만 쓴 게 아니라 어떤 통신해야 될 뭐 온도 센서라던가 아니면은 SPI로 어떤 통신하는 여러 가지 주변 부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주변 부품들하고 잘 통신이 되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하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꽤 오래 걸린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부품과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과 부품이 SPI 통신을 한다. 그럼 SPI 통신이 잘 되느냐? 이것도 코드 올려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드웨어 개발자한테 이게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적으로 한번 점검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인베디드 개발자는 하드웨어 디버깅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 볼 줄은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두 다 전적으로 어떤 버그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드웨어 개발자한테 의존해서 뭔가 풀어간다면 힘들어요. 간단한 거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오실로스코프나 뭐 어떤 전압 측정이나 전류 측정들을 해가면서 간단한 것들은 문제를 내가 찾아서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진단을 할 줄 아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테스트 과정을 쭉 가집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드가 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다. 완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거예요. 진짜로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테스트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발 보드를 사기 때문에 완전품을 사기 때문에 이 안에 프로그램은 없지만 앞에 얘기한 사전에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완전한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인베디드 교육을 한다. 이 과정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실무에 가면 이런 앞에 과정을 모르니까 이거는 실무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한 앞에 과정들은 다 뭐냐? 비용.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베디드 개발을 제대로 해보려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상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려면 봐봐요. 어떤 업체 거부 파일 만들고 업체에 전달하고 이런 걸 뭐예요? 내가 업체도 알아야 되고 거래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그리고 PCB가 오면 뭐 부품 실장도 돈이 들어요. 이게 다 돈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미 형태가 갖춰진 중소기업에 가서 첫 단계가 풍어를 읊듯이 배우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인베디드 개발하는 거를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여기에 하는 거다 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베디드는 이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웹 프로그래밍이나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차이점이 어디서 나느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범용 컴퓨터도 인베디드와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개발 보드를 샀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기능이 빵빵한 뭐예요? PC를 샀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 프로그램을 올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인베디드가 아닌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대부분 다 운영체제가 있어요. 운영체제. 운영체제 위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코딩을 하는데 인베디드는 뭐냐면 운영체제 자체도 내가 구현을 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아니면 운영체제가 없더라도 어떤 특수 목적에 갖는 그런 코딩을 해서 넣는 그런 일들을 인베디드 개발자가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